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4시 클럽 이경락과 함께하는 화요일에 만나는 락티브 시간인데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시장의 반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반등이 나올 것이다. 5월 말 그리고 6월 초 전후해가지고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화면 보면서 어떤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200포인트 다시 재돌파하면서 돌아와 줬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으니까 요때 이후에 꾸준하게 지금 올라와 가지고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무엇이 달라졌는가를 보게 되면 수급 자체가 이제 그동안 좀 문제가 많았던 공매도 이슈와 함께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그동안 굉장히 강했었어요. 선물 시장은 외국인들이 이제 최근에 다시 사들이기 시작했고, 일자별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외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꾸준하게 매수해주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줍니다. 개인들이 오히려 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거래소 시장에서 그동안 이제 매도를 일삼았던 외인들이 점진적으로 이번 주부터는 지난 화요일 이후부터는 점진적으로 외국인들의 매수 포지션이 전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개 있는데요. 6월 3일 날 지금 이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거는 올해 6월 달에 투자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적과의 동침이라는 표현을 요즘에 좀 쓰는데, 이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과의 동침, 5월 내내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미 시장을 뒤흔들었던, 글로벌 시장을 뒤흔들었던 가장 큰 요소거든요. 이 테이퍼링은 두 가지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첫째는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그거를 야기시킨 거죠. 근데 이제 고용지표 개선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연준이 테이퍼링을 할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이 이제 더욱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려감과의 동침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요. 근데 6월 3일 날 신규 실업수당 청구와 관련된 발표가 있어요. 청구 건수와 관련된 발표겠죠. 여기서 고용지표가 개선되는 듯한 느낌이 나오게 되면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은 더욱더 증대될 수밖에 없고, 또 그 이후에 이제 고용지표와 관련된 5월달 고용지표와 관련된 대부분의 지표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요. 먼저 이제 좋게 발표가 될 가능성 있는가, 이 부분이거든요. 지금 좋게 발표가 되게 되면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이 6월달 굉장히 커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시장은 조정이 또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이제 지금 바라보는데, 우리 24시 클럽에서는 우리는 항상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팀이니까, 저희가 분석을 해본 결과 개선세가 그렇게 뚜렷하진 않을 것 같아요. 가장 큰 배경은 이제 서비스업 지표가 아직까지는 개선되기는 좀 이른 감이 있죠. 최근에 이제 미국의 내에서 관광객들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있다라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이제 실업률의 개선폭이 빠르게 개선될 것처럼 그렇게 시장에서 원하는 그런 월등한 수준의 그런 지표 개선은 어려울 것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일단은 서비스업 지표 개선이 아직까지는 좀 이른 감이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오히려 또 그 6월달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산재한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또 이제 6월 연준의 성명서에 대해서 우려감이 굉장히 큰 상황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우려감이 주가에 다 녹아있다는 논리로 또 시장에서 미리 걱정하는 것들은 또 주가에 반영 안 되지 않습니까? 전방위적으로 지금 6월달 조정론 이야기를 많이 펼치는데, 그럴 가능성 굉장히 희박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큰 걱정은 하지 않는데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체크할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먼저 해외 차트 다우를 한번 볼게요. 다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고점이
거의 뭐 왔다라고 봐야 되겠죠. 뭐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쌍봉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돌파하지 못하면 시장이 조정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망세가 짙는데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얘기는 달라지겠죠. 여기서 바로 뽑아 올리기에도 어렵지만 안 내린다라고 하면 점진적으로 시장에서 기술적으로는 당연히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나 좀 차익 실현을 하자. 물량을 줄이자. 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을 끌어안고 조금씩 받아먹는 느낌이 나오면서 우상향하기 시작하면 시장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상승 국면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P 500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쌍봉이란 말이에요. 이것 또한. 요 정도 여기서 돌파를 못하게 되면 내려갈 수 있다는 생각을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럼 여기 구간에서 변동성은 있겠지만 점진적으로 조금씩 올린다? 그러면 얘기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것은 나스닥이거든요. 우리 24시 차트를 한번 볼게요. 나스닥이랑 대만 가권인데요. 나스닥을 보게 되면 요 검은색 매물선이랑 우리 24시 차트에서는 맞물려가지고 저항 라인과 맞물려가지고 굉장히 껄끄러운 자리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요런 그림이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돌파를 해버리면 그러니까 나스닥은 테이퍼링 우려감으로 더 많이 빠졌어요. 다우나 S&P 500 대비해서. 조정이 깊었지요. 근데 여기서 새로운 추세로 넘어가게 되면 테이퍼링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시장은 연단이 발생했고 시장은 내성이 발생했다. 라는 논리로 이쪽으로 매기가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여기서 워렌 버핏을 이야기 한번 해보자고요. 나스닥이나 기술주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애플. 제가 잠시 후에 그거는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한번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굉장히 시사한 바가 크거든요. 지금 검은선 매물을 돌파를 해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기술주 진영에서 새로운 구간으로 접어들 수 있다. 성장주로 다시 그동안 테이퍼링 우려감으로 성장주에 대한 매도 폭탄이 발생했는데 그거를 끌어안고 매물을 어느 정도 소화해놨다. 6월달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이 점진적으로 줄어들면서 아니면 내성이 발생해가지고 시장에 돌린다라고 했을 때 이 기술주 진영에서의 반등이 굉장히 거세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왜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가 시장의 6개월 이론에 관련돼서 설명드렸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 이야기와 요거를 연결해가지고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지금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요. 대만 가권도 한번 보자고. 지금 기술주 진영이 이상하거든요. 대만 가권도 보통 일반적인 차트로 바라봤을 때는 여기서 조정이 부딪히고 조정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여기를 뚫고 지나갔단 말이죠. 기술주 진영이에요. 여기서 터지게 되면 굉장히 강한 장세로 넘어갈 수 있죠. 종목 가지고 얘기해보자고. 기술주 진영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애플. 지금 애플은 계속 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시장이 왜 갈 수밖에 없는가의 논리로 애플의 주봉을 많이 보여드리는데요. 주봉상 그림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애플은 여기서 한 번 더 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이야기 드려요. 좀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그림이거든요. 보통 이렇게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종목은요. 기간 조정인데 가격 조정이 아니라 이렇게 기간 조정으로 움직이는 종목은 2차 파동이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애플이 다시 올라간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왜 애플의 주식을 안 파는 걸까요? 과거에 일부 줄여놓고 지금은 거의 안 줄이고 있거든요. 이유가 있겠죠. 저도 아마 그분과 같은 생각일 거예요. 보복적 소비의 최대꽃은 IT 하드웨어 쪽에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IT 쪽에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자기기나 그것에 대한 실적 반영이 주가에 녹아졌을 때 팔겠다라는 논리일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는 계속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이제 대한민국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주가가 다 쉬었어요. 뭐 SK 하이닉스 주가가 이런 그림이죠. 계속 쉬다가 최근에 이제 반등이 이루어지는데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무섭습니다.
5월 달 내내 외국인들 팔다가 점진적으로 최근에 이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는 것도 쇼 커버링의 일종일 수도 있겠고요. 요쪽이 다시 한번 매기가 들어올 가능성. 뭐 콘크리트 바닥을 깔기 위해서 외국인들의 최근에 매수세가 계속 발견되고 있거든요.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기관도 뭐 사람 부분 개인들만 팔고 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이번에 6월달 돌았을 때 절대 개인들 물량 쉽게 내주지 말라라고 계속 얘기 드리거든요. 말씀드리거든요. 좀 쉽게 올라올 때 홀딱 팔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체크했으면 좋은 게 뭐냐면요. 반도체 가격이 이 인터넷이 느리네요. 예. DDR4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한번 큰 폭으로 올려놓고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면서 조정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아까 애플의 차트랑 좀 비슷하죠. 3분기 한번 기대해 볼만 하겠죠. 낸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낸드도 최근에 신고가 52주 신고가 갱신하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줍니다. 3분기, 4분기 때 고정거래 가격 인상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상황이고요. 또 하나 이제 그동안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물음표를 가졌던 분들이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시스템 반도체의 부족 현상에 의해서 메모리 반도체 쪽에 그 공급이 뭐 좀 매출 인식을 극대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공급이 발생할 수도 있다. 뭐 어차피 물건을 못 찍어내니까 그런 우려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흐름을 보여준다는 거. 그러면 시스템 반도체가 다시 이제 정상화되고 자동차용 반도체 등등 이것이 이제 정상화됐을 때 소비가 또 폭발적으로 증가할 부분. 지금 자동차 물량 부족해가지고 못 사잖아요. 반도체 부족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수월하게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보복적 소비의 꽃이 또 반도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래저래 좀 기대가 되거든요. 이것은 이쪽은 꼭 보셨으면 좋겠는데, 또 하나 이제 뭐 이유 없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드디어 이제 5월 수출입 통계가 발표가 됐습니다. 산업통상부에서. 5월달 45.6%, 제가 계속 증가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4월달에 40% 이상, 41%. 32년 만에 최고치에 지금 수출입 성장률을 보여주는데요. 32년 만에요. 그리고 아마 40% 이상 두 자릿수로 40% 이상 보여주는 거는 2월 연속 보여주는 것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상 역사상 처음일 겁니다. 엄청난 수출 증가율을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어떤 품목이 잘 팔렸는가 보게 되면 반도체가 24.5%요. 2018년도 반도체 디램 가격이 DDR4 HB 가격 기준으로 8달러가 넘었을 때 100억이었는데 지금 3달러, 4달러 구간에서 100억을 돌파했습니다. 엄청난 거죠, 지금. 이번 가격이 앞으로 올라간다는 전제를 깔았을 때 앞으로 수출 시장이 얼마나 좋아질지 반도체 쪽이 가늠해 볼 수 있고요. 그럼 또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동차랑 석유화학은 94%, 뭐 93.7%, 석유 제품은 164%인데 무슨 뭐 24% 가지고 그러냐? 지금 자동차, 석유, 뭐 철강 이런 쪽은 병목 현상, 기저 효과로 인해서 올라가는 부분이 컸죠. 작년 5월달 어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뭐 수질이 됐겠습니까? 거기 대비해가지고 이제 기저효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데, 반도체는 11개월 연속 증가예요. 작년에도 좋았는데 올해도 좋다는 얘기죠. 이거는 시사하는 바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같아요. 2차전지 쪽도 좋았거든요. 2차전지 쪽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작년에도 2차전지는 나쁘지 않았죠. 2차전 전기차 쪽 개화되기 시작하면서 작년에도 좋았기 때문에 저는 뭐 이 반도체랑 2차전지 쪽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계속 보는 것이 맞다. 뭐 최근에 삼성 SDI 매도 보고서 나와가지고 2차전지 어떻게 해요? 뭐 이런 분도 계실 텐데 글쎄요. 작년에도 모건스탠리에서 삼성 SDI 매도 보고서 나오고 나서 오히려 반등이 크게 나왔었잖아요. 저는 구조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2차전지 산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여러분들이 물음표를 가질 필요가 없고요. 특히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드렸다시피 내년도 실적이 좋아지는 거, 내년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생하는 거 5월 말부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심으로 주가가 녹아들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일환으로 삼성전자도 돌아서기 시작하죠. 삼성전자 언제부터 돌아서나요? 저한테 질문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제 얼굴 알아보고 삼성전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고 사거래 이전이죠. 요렇게 돌아서 아이고 좀 더 잘 안 보이네요. 요렇게럼 돌아서 아이고 잘 안 보여요. 제가 좀 이렇게 해야 되나? 요렇게 돌아서라 그러면 보여주는데요. 요게 시작의 가능성이 높으니까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분들 제발 홀딱홀딱 팔지 말고 잘 유지를 해달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 제가 두 종목 정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이경락이가 착해졌죠. 원래 종목 잘 말씀 안 드리는데 이 순서가 있더라고요. 반도체도 장비가 먼저 가고 차후에 소재가 가고요. 소재가 먼저 치고 차후에 장비가 가고 이렇게 순서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장비 쪽이 굉장히 크게 치고 나가는 종목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유진테크나 뭐 여러분들이 자주 말씀드렸죠. PSK, 유진테크 이런 것도 있잖아요. 잠시만요. 이런 종목들이 많이 갔었습니다. PSK도 그렇고 이런 종목들이 추세가 참 나쁘지 않았고요. 계속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고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완성 반도체를 완성 반도체 관련된 기업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치고 나갈 때 장비 쪽보다는 소재 쪽이 같이 움직이는 그런 성향을 많이 보여줘요. 그래서 소재 관련된 종목 두 종목을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손목캡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난 대형주에 그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계속 투자하는 것이 맞겠죠. 두 종목 정도 설명드리고 오늘 방송은 좀 짧게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뭐 길게 주저주저 얘기해봤자 효과 없고 임팩트 있는 내용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가지고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동진세미캠이에요. 동진세미캠. 오늘도 음봉으로 떨어지는데 완전히 누워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립니다. 과거 24시 클럽의 포토의 한 종목이기도 했어요. 우리가 24시 클럽에서 작년에 포토의 한 종목으로 한번 크게 시세를 먹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서서히 볼 때가 됐다. 주봉상 본다라고 하더라도 옆으로 계속 기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지금은 보자라는 관점으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동진세미케미가 왜 좋은데? 일단은 포토 레지스트라고 아시죠? 지금 이제 EUV 공정으로 넘어가면서 반도체를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정공정을 증착, 노강, 그리고 식각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노강 공정 쪽에서 큰 변화가 발생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EUV 극자외선을 쬐가지고 반도체를 만드는데 웨이퍼 위에다가 포토 레지스트라는 것을 이렇게 덮습니다. 그래서 빛을 받는 구역은 떨어져 나가고 빛을 받지 않는 구역은 남겨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설계를 하는 거거든요. 반도체는. 근데 여기서 EUV라고 해요. 극자외선. 아주 우리가 눈으로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작은 빗줄기로 웨이퍼에다가 반도체를 설계를 하는데요.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이 포토 레지스트예요. 강강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요 동진세미캠이 국내에서 강강제를 제일 잘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삼성이 D램은 그러니까 낸드 같은 경우에는 KRF라는 포토 레지스트를 씁니다. 그거는 동진세미캠이 거의 전담했었어요. 삼성전자 거. 근데 삼성이 D램 같은 경우에는 ARF라고 일본 업체들이 많이 만드는 그런 포토 레지스트를 썼는데 동진세미캠이 그거를 국산화시켰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동진세미캠이 EUV용 포토 레지스트 개발에도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업계에서 들려온 얘기에 의하면 ARF를 완벽하게 국산화시켰다는 얘기는 EUV 쪽도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동진세미캠이 이제는 EUV 쪽도 들어간다는 전제를 깔게 되면 앞으로 지금 이 종목이 싸냐 비싸냐를 가지고 또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자고요.
매년 뭐 실적이 성장했던 기업인 건 맞는데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조 4천입니다. 매년 뭐 꾸준하게 실적이 성장해 왔으니까 올해 한 1,400억 정도 잡는다라고 보더라고. 매년 이제 그동안 성장해 왔던 것을 보게 되면 1,400억 정도 잡는다고 보게 되면 곱하기 10배. 그냥 D램이나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기업의 소재 정도의 멀티플을 받고 있어요. 10배 정도. 1,400억 정도 잡고 곱하기 10배 1조 4천. 그 정도에서 머물러 있는데 얘가 EUV 쪽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는 전제를 깔았을 때는 멀티플을 더 확대해서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5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동진세미캠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고요. 또 하나 이제 메모리 업황이 슈퍼사이클로 넘어가게 되면 제가 1,400억 정도 예상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커질 수가 있겠죠. 작년에는 ARF 쪽에서 찍히는 것이 미비했는데 본격적으로 삼성이나 SK하이닉스, 뭐 D램 쪽에 ARF 매출이 찍히기 시작한다? 그러면 실적 개선세는 더욱더 빠를 것이고 그것까지 계산한다라고 하면 뭐 50%가 뭐겠습니까? 더 큰 초과 수익도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동진세미캠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고요. 흐름은 이렇습니다, 지금. 예. 그리고 이제 뭐 기고 있고 남들이 안 보고 있을 때 설명드리는 거죠. 반도체 쪽 본다라고 하면 이쪽 좀 보셨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이제 솔브레인. 뭐 20세 차트에서는 뭐 매수 맥점에 있습니다. 매수 맥점에 있는데 솔브레인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식각, 증착, 노강 반도체 3대 공정 쪽에서 증착 쪽도 들어가지만 식각 쪽과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식각 쪽 소재. 거기 이제 지금 이제 반도체가 특히 낸드 같은 경우에는 고단화되면 고단화될수록 거기에 들어가는 게 불산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식각액을 많이 써야 되는데 솔브레인이 이제 식각액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불산 관련된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국산화 관련된 수혜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 이제 2차전지 전해질 관련된 기업인 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전해질 시장 1등이 우리나라 비상장 기업인 엔캠. 그 다음에 이제 파나스 이텍, 솔브레인이 이제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파나스 이텍은 동아기업이 또 인수를 했죠. 이렇게 이제 2등 라인업인데, 근데 솔브레인은 알다시피 돈도 많고, 투자도 잘하는 기업이에요. 여기서 공격적인 투자해가지고 생산 캐파 증가시켜버리면 전해질 시장 뭐 언제든지 뭐 잡으려면 잡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동사가 만들어내는 소재 중에 하나가 삼성의 차세대 이제 시스템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소재로 부각이 될 거예요. 제가 이제 잠깐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아침까지는 기억이 났는데 그 용어가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아무튼 그와 관련된 기업으로도 비메모리 쪽으로도 지금 매출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가총액은 2조 5천입니다. 큰 기업이에요. 큰 기업이고 2021년도 2,300억 뭐 이렇게 잡고 있는데 뭐 그 이상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뭐 2차전지도 없고 비메모리도 얻게 되면 멀티플 확대 주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래저래 뭐 앞으로 3천억 정도까지는 영업이익을 찍을 거라고 바라보는데 곱하기 10배가 아니라 15배 주게 되면 뭐 4조 5천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인데요. 아무튼 뭐 지금 메모리 반도체 업황 좋고 슈퍼사이클 온다라고 하면 수혜주로 떠오르고 항상 검은선 아래는 매수점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은 뭐 시장 전방위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를 드리는 그런 방송이었고요. 반도체 쪽이 또 한번 시장의 주도주로 부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재 기업 두 종목 살펴서 설명드리는 시간 가졌습니다. 제가 또 이제 개인 유튜브를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기업 탐방 내용들 계속 업로드 시키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또 개인 유튜브 쪽에 시황을 많이 잡으려고 하는데 요즘에 시간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요번 주로 낮방송 MC를 한국경제TV 낮방송 MC를 관두기 때문에 계속 수시로 여러분들과 유튜브로 인사드리는 시간 많이 가질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4시 클럽 이경락이었습니다.